여러분, 솔직히 한번 물어볼게요. 60대가 되면 인생은 내리막일까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병원 예약 문자가 하루에 2통씩 오고 자녀는 아버지, 어머니 몸 좀 챙기세요. 라는 말만 남기고 바쁘게 사라지는 시기. 그런데 이상하죠? 이 나이가 되면 시간은 갑자기 느려지는데 인생은 오히려 빨리 끝나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이렇게 묻는 데서 시작합니다. 60세에서 65세, 이 시기를 그냥 지나치면 우리는 무엇을 잃게 될까?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나이는 인생이 망가지는 시기가 아니라 인생의 결이 결정되는 마지막 분기점이다. 60세에서 65세는 참 묘한 나이입니다. 회사에선 서서히 밀려나고 가정에선 중심에서 물러나며 몸은 이제 관리 좀 하자고 신호를 보냅니다. 2025년 통계 하나만 보겠습니다. 2025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 의료비 지출은 개인 생애 의료비의 약 48%가 60대 후반 이후에 집중됩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관리 안 하면 앞으로 병원비로 인생이 낼름 삼켜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시기를 그냥 흘려보낸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몸은 아프고 하루는 길고 자존감은 이유 없이 낮아집니다. 반대로 이 시기를 잘 건너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년이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어요. 차이는 딱 3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노년을 행복으로 이끌 중요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60세에서 65세는 왜 인생의 환절기일까요? 이 시기가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이 시기는 몸과 마음, 그리고 관계가 동시에 전환점을 맞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의 역할이 줄어들면서 정체성의 혼란이 오고 자녀들은 독립해서 집은 조용해지며 몸은 예전과 달리 피곤함을 더 오래 끌고 갑니다. 이런 변화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면서 많은 분들이 무력감을 느낍니다. 이제 내 인생은 정리하는 단계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70대와 80대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이 시기는 만성질환이 본격화되기 직전의 골든타임입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같은 질환들이 60대 초중반에 초기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는데 이때 관리를 시작하면 70대 이후에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지만 이 신호를 무시하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기에 새로운 관심사를 찾고 사람들과 연결되는 습관을 만들어두지 않으면 70대에 갑자기 외로움과 우울감이 찾아왔을 때 대응할 힘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60세에서 65세는 단순히 은퇴를 준비하는 시기가 아니라 앞으로 20년에서 30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인생의 분기점입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몸 관리입니다. 아프지 않으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말, 너무 단순해 보이지만 이게 전부입니다. 두 사람을 비교해 볼게요. A씨는 62세입니다. 아직 괜찮겠지 하며 검진을 미루고 운동은 내일부터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B씨는 63세인데 하루 20분씩 허벅지와 코어 운동을 하고 1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받으며 영양제는 의사와 상의해서 최소한만 챙깁니다. 5년 후 결과는 어떨까요? A씨는 고혈압과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고 무릎 통증 때문에 이제 어디 나가기가 싫어요라고 말합니다. B씨는 등산 모임에 나가고 손주와 여행을 다니면서 시간이 모자라요라고 말합니다. 이건 능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관리의 차이입니다. 60대 초반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60대 후반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꼭 챙겨야 할 건강 포인트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양제입니다.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먹어야 합니다. 구글의 수석 엔지니어였던 레이 커즈와일은 노화를 관리 가능한 시스템이라고 봤습니다. 그가 언급한 대표적인 기본 영양소가 4가지 있습니다. 오메가3, 비타민 D, 코엔자임 Q10, 포스파티딜세린입니다. 오메가3는 혈관 건강과 뇌 기능에 도움을 주고, 비타민 D는 뼈 건강과 면역력에 중요하며, 코엔자임 Q10은 세포 에너지 생성을 돕고, 포스파티딜세린은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유튜브 보고 따라 먹지 마세요. 영양제는 사람마다 필요한 게 다릅니다. 혈압약을 먹는 분이 특정 영양제를 먹으면 상호작용이 생길 수 있고, 신장 기능이 약한 분은 특정 성분을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의해서 내 몸에 필요한 것만 선택해야 합니다. 영양제를 많이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내 몸에 맞는 걸 정확히 먹을 때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운동입니다. 헬스장에 가서 복근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60대 이후에 가장 빨리 무너지는 건 복근도 팔 근육도 아닙니다. 바로 허벅지와 코어입니다. 의자에서 일어나는 힘, 계단을 오르는 힘, 넘어졌을 때 버티는 힘, 이 모든 게 허벅지와 코어에서 나옵니다. 이게 사라지면 노년의 자존감도 같이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화장실 갈 때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지고, 외출할 때도 계단이 두려워지고, 손주를 안아줄 힘도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지금 의자에서 손 안 짚고 일어날 수 있나요? 만약 손을 짚어야 일어날 수 있다면 지금 당장 허벅지 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거창한 운동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루 20분, 집에서 스쿼트 10개씩 3세트, 벽에 기대서 하는 플랭크 30초씩 3번, 이 정도만 해도 6개월 후에는 몸이 달라집니다. 운동은 젊어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프지 않고 살기 위해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기검진입니다. 귀찮다와 인생을 저울질하는 문제입니다. 60세에서 65세는 미리 발견하면 살고 늦으면 힘든 병이 폭증하는 구간입니다. 대장암, 위암, 유방암, 전립선암 같은 질환들이 이 시기에 초기 단계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90%가 넘지만 3기 이상으로 진행되면 치료도 힘들고 삶의 질도 급격히 떨어집니다. 검진은 겁내는 게 아니라 선물처럼 받는 겁니다.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 미리 알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1년에 한 번 국가건강검진이나 종합검진을 받고 결과지를 꼼꼼히 읽어보고 이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을 찾는 습관, 이게 60대 이후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몸이 건강하면 돈도 덜 들고 시간도 자유롭고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반대로 몸이 아프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묶이고 마음도 무거워집니다. 60대 초반에 몸을 챙기는 건 사치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할 것은 공부하기입니다. 머리가 채워지면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무슨 공부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공부 안 하면 생기는 문제가 더 큽니다. 대화가 줄고 세상이 멀어지고 자존감이 이유 없이 낮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새로운 생각이 들어오지 않으면 머릿속이 과거의 기억과 걱정으로만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걱정은 아직 오지 않은 일인데 그 사이에서 현재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서울 마포에 사는 64세 남성분이 있습니다. 은퇴 후 우울증이 왔습니다. 할 일도 없고 만날 사람도 줄어들면서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분이 한 건 딱 하나였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서점 카페에 앉아서 책 10페이지만 읽기, 전체를 다 읽지도 않았어요. 마음에 남는 문장 딱 하나만 찾아서 노트에 적었습니다. 3개월 후 변화가 있었을까요? 말수가 늘고 손주와 대화가 이어지고
요즘 이런 생각을 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많이 읽어서가 아닙니다. 새로운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오니까 대화할 거리가 생기고, 대화할 거리가 생기니까 사람들과 연결되고, 연결되니까 외롭지 않았던 겁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무엇을 소유했느냐보다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다. 60대 이후의 공부는 지식을 축적하는 게 아니라 생각의 체력을 키우는 일입니다. 생각의 체력이 있으면 외로움이 와도 견딜 수 있고, 변화가 와도 적응할 수 있고, 상실이 와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의 체력이 없으면 작은 일에도 무너지고 사소한 말에도 상처받고 하루하루가 버겁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창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서점에 가고, 책은 닥치는 대로 펼쳐보고, 10페이지만 읽고, 문장 하나만 남기세요. 그 문장이 당신을 다음 달까지 버티게 합니다. 예를 들어 인생은 짧지만 배울 건 많다는 문장을 읽었다면 그 문장을 곱씹으면서 나는 아직 뭘 배울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생각이 새로운 호기심으로 이어지고, 호기심이 행동으로 이어지고, 행동이 변화를 만듭니다. 공부는 학교에 가서 하는 게 아닙니다. 책 한 권, 문장 하나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관계 맺기입니다. 사람이 있어야 인생이 늙지 않는다는 말, 노년의 외로움은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연결이 끊겨서입니다. 은퇴하면 회사 동료와 연락이 끊기고, 자녀들은 바빠서 자주 못 보고, 오래된 친구들은 건강 문제로 만남이 뜸해집니다. 이렇게 하나둘씩 관계가 끊기면 세상이 점점 좁아지고, 세상이 좁아지면 생각도 좁아지고, 생각이 좁아지면 마음도 좁아집니다. 반대로 관계가 살아있으면 삶도 살아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슈퍼 친구에게 먼저 연락하는 겁니다. 슈퍼 친구란 과거에 신뢰를 줬던 사람, 나를 도와줬던 사람, 함께 있으면 편안했던 사람을 말합니다. 그분에게 이렇게만 말해도 됩니다. 갑자기 생각나서 전화했어요. 이 한마디가 인생의 온도를 바꿉니다. 상대방도 똑같이 외롭고 똑같이 연락하고 싶었지만 먼저 연락하기가 어색했던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 먼저 손을 내밀면 관계는 다시 이어집니다. 전화 한 통이 점심 약속으로 이어지고, 점심 약속이 정기 모임으로 이어지고, 정기 모임이 삶의 활력소가 됩니다. 나이 들수록 새로운 친구를 만들기는 어렵지만 오래된 친구와 다시 연결되는 건 생각보다 쉽습니다. 두 번째는 젊은 세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카페, 전시, 강연, 동호회 같은 곳에 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관찰자로만 있어도 됩니다. 그들의 말, 유머, 관심사를 듣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아직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60대 이후에 세대 차이를 느끼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차이를 이해할 수 없어라고 단절하는 순간 당신은 세상에서 멀어집니다. 반대로 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라고 호기심을 가지면 당신은 여전히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꼭 대화를 나눌 필요도 없습니다. 카페에 앉아서 옆 테이블에서 들리는 젊은 사람들의 대화를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걸 재미있어 하는구나. 이런 고민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세계는 넓어집니다. 조선시대 실학자 정약용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자신을 비춘다. 혼자 있으면 생각이 어두워지고 사람 속에 있으면 생각이 살아납니다. 관계는 단순히 외로움을 덜어주는 게 아니라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 힘입니다. 이제 결론을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60세에서 65세는 끝이 아닙니다. 이 나이는 무언가를 내려놓는 시기가 아니라 불필요한 껍질을 벗는 시기입니다. 회사에서의 직함, 남에게 보이기 위한 체면,
자녀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강박, 이런 것들이 하나씩 벗겨지면서 진짜 나를 마주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이 시기를 잘 활용하면 인생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몸을 챙기면 아프지 않을 자유가 생깁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통증 없이 일어날 수 있고, 손주와 놀 때 허리 안 아프게 안아줄 수 있고, 여행 가고 싶을 때 망설임 없이 갈 수 있습니다. 공부를 하면 흔들리지 않을 중심이 생깁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해도 당황하지 않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외로움이 찾아와도 책 한 권으로 버틸 수 있습니다. 관계를 만들면 외롭지 않을 용기가 생깁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수 있고, 함께 웃을 수 있고, 힘들 때 기댈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루가 견딜만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남기겠습니다. 당신의 70대는 지금의 어떤 선택으로 만들어지고 있나요? 70대의 삶은 70대가 되어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60대 초반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70대의 모습이 결정됩니다. 지금 몸을 챙기면 70대에 아프지 않고, 지금 공부를 하면 70대에 흔들리지 않고, 지금 관계를 만들면 70대에 외롭지 않습니다. 반대로 지금 아무것도 안 하면 70대는 그냥 버티는 시간이 됩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딱 하나만 실천해도 괜찮습니다. 병원 예약 하나, 서점 방문 하나, 전화 한 통, 그 하나가 당신의 노년을 완전히 바꿉니다. 60세에서 65세는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앞으로 20년에서 30년의 삶이 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몸을 챙기고 공부를 하고 사람을 만나세요. 그 작은 실천이 쌓여서 당신의 노년을 빛나게 만들 것입니다.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황금 노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